안녕하세요. 오늘은 비대면 수업 두 번째 강의고요. 오늘 할 내용은 저항의 병렬 접속과 분류기를 학습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회로를 구성해 가면서 이론과 실제 상황이 어떻게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겁니다. 그래서 대면 강의 첫 번째 강의에서 했던 내용을 한 번 더 반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분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항의 병렬 접속 같은 경우는 저항의 직렬 접속보다 약간 더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저항이 이렇게 가로로 양쪽에 놓여 있는 것을 병렬 접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렬 접속과 비교해 보면 직렬 접속은 이렇게 직렬 형태로 저항이 배치된 것을 의미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케이시의 법칙으로 사용해서 확인을 해보면 병렬 접속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들어와서요. 중간 지점이 있는 요 지점을 통해서 이렇게 갈라지죠. 그래서 한쪽은 I1, 한쪽은 I2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케이시의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전체 전류 I는 I1 플러스 I2와 같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식을 조금 더 변경해 보면은 I는 I1 마이너스 I2가 제로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 전류와 분길에서 나가는 두 개의 전류의 합이 항상 같아야 되고, 즉 이거를 식으로 바꿨을 경우에 전체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LCM은 항상 0과 같아야 한다. 이게 KCL 법칙입니다. 그래서 현재 직류를 보시면 이렇게 전류가 I가 들어가서요. 이렇게 전류 I1이 나가죠. 그래서 직류 같은 경우를 똑같이 KCL 법칙으로 바꿔서 표현해보면 I가 되고요. 직류 같은 경우는 분길에서 나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개 I1 밖에 없죠. 똑같이 이것도 정해볼 수가 있고요. 정해보면 I는 I1과 같아야 되고, 의식은 I 빼기 I1은 제로와 같아야 됩니다. 이게 케이시의 법칙과 같은 거죠. 저번 시간에 했던 직렬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병렬에 해당되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병렬 접속 같은 경우는 전류가 이 노드점을 기점으로 해서 두 가지의 방향으로 전류가 각각 나눠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똑같아요. 그래서 R1에 걸리는 전압, R2에 걸리는 전압이 모두 인가되는 요 V와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직렬 같은 경우는 전류는 똑같죠. 하지만 R1에 걸리는 전압과 R2에 걸리는 전압은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개가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다시 정리해보면 직렬 같은 경우는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즉 VR1 그리고 VR2는 다르고,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 즉 IR1 고 IR2는 같다입니다. 직렬이고요. 다음은 병렬은 각
정에 걸리는 전압 VR1과 VR2는 같고, 그죠? 각 정에 흐르는 전류 I, R1, 그리고 I, R2는 다르다. 이거랑 요거랑 요거가 직렬과 병렬의 차이점이에요. 자, 그래서 요 법칙을 이용해서 병렬 접속에 대해서 식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정에 걸리는 전압은 모두 V로 동일하니까 V는 I1 그리고 R1이 되겠고요. 또 R2에 걸리는 전압은 V로 동일하기 때문에 I2, R2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각각 I1은 R1V, I2는 R2V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전류 I는 당연히 I1과 I2의 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해놨던 I1과 I2를 각각 여기에 넣어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R1은 V 플러스 R2는 V, 이렇게 식을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여기 VV가 같기 때문에 이거를 R1 플러스 R2 1고 V 이렇게 식을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요 저항을 R0라고 취함하고요. 그러면 식을 바꿔보면 I는 R0 V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식을 다시 V에 대한 식으로 바꿔보면 R0분의 I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R0를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로 다시 바꿔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그리고 1 곱하기 I 이렇게 식을 최종적으로 세워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요 식 자체를 다시 이렇게 빼서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1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그러면 얘를 R1 곱하기 R2 그리고 R2 플러스 R1으로 통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R1, R2, R1 플러스 R2 이렇게 식을 최종적으로 써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병렬 저항의 합성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 있는 요거를 지금 요렇게 바꿔놨기 때문에 V는 R1 플러스 R2 R1 R2 I 이렇게 식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합성저항, 병렬의 합성저항을 구할 때는 이 공식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직렬의 합성저항은 그냥 R1 플러스 R2의 I가 됩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세로처럼 저항이 한 개, 두 개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저항이 하나가 더 생겼다 하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는 요 식을 사용할 수가 없겠죠. 직렬 같은 경우는 쉽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직렬은 이렇게 저항이 하나가 더 붙었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R1 플러스 R2 플러스 R3 이런 식으로 식을 고쳐볼 수가 있지만 병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식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식 자체는 통분된 요 식 자체는 저항이 두 개일 때만 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실제적으로 저항이 3개, 4개 이상일 때는 이 식보다는 이 식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즉, 요 식이야. 물론 이 식은 1개, 2개일 때도 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3개, 4개, 5개일 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저항이 R3, R4, R5 이렇게 여러 가지가 붙었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식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V는 이렇게 이런 그대로 써주시고요. R1 플러스 R2 플러스 여기에 추가된 저항 R3 1 이렇게 써주시고 똑같이 I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직렬 저항과 마찬가지로 그냥 플러스 R은 써준 게 직렬 저항 방식이고 똑같이 병렬 저항도 플러스 R3분의 1 R3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 공식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게 이 공식 두 개에서 또 다른 수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개 있는 공식을 그냥 써왔고요. 우리가 앞전에 V를 구했을 때 V는 R1 플러스 R2 그리고 R1 R2 I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각각 여기서 이 V랑 이 V, 이 V가 다 같은 V이기 때문에 이 V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R1 곱하기 V이기 때문에 R1 1 곱하기 R1 플러스 R2 R1 곱하기 R2 I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랑 약분이 되고요. 다시 써보면 R1 플러스 R2 R2 I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 것도 똑같이 한번 풀어보면 R2분의 1 V R2분의 1 R1 플러스 R2 R1 R2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R2랑 여기는 R2가 똑같기 때문에 약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종식으로 R1 플러스 R2 R1 그리고 I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두 개의 식을 정리해보면 I1은 R1 플러스 R2 R2 I고요. I2는
R1 플러스 R2 R1 I가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 있는 I1은요. 여기 있는 I1은 병렬 접속에서 R1에 흐르는 전류고요. 여기 있는 I2는 병렬 접속에서 저항 두 번째 거에 흐르는 전류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I는 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가 됩니다. 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저항 R1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저항 R2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공식을 쓰시면 됩니다. 지금 특이한 거는 직렬 접속일 때는 저항 R1에 걸리는 전압, 즉 V1은 R1 플러스 R2 R1 그리고 전체 전압이었고요. 저항 R2에 걸리는 전압은 V였어요. 네, 이거는 직렬이고요. 얘는 병렬이죠. 지금 특이한 거는 전압을 구하는 거니까 전압 이렇게 바뀐 거는 당연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 위에 있는 저항이 전류를 구할 때는 R2로 바뀌어 있고요. 전압을 구할 때는 R1으로 바뀌어 있다. 그런 게 주의사항이에요. 즉 직렬일 때는 저항 R1에 걸리는 전압을 구할 때는 똑같은 R1을 써주시면 되고요. 병렬일 때 저항 R1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고 싶다면 R1이 아니라 R2를 써주시면 됩니다. 네, 이 부분이 주의할 사항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병렬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다 끝났고요.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회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9V가 걸리고요. 여기에 각각 200옴짜리 저항이 하나가 있고 얘는 1kΩ짜리 저항이 하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전류 I와 I1, I2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R1과 R2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합성 저항 R0 같은 경우는 R1 플러스 R2 R1 곱하기 R2를 쓰셔도 상관이 없고요. 다른 방법으로 R1분의 1 R2분의 1 네, 이렇게 구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각각 한번 넣어보죠. 첫 번째 저항은 200옴이니까 200을 쓰시면 되고요. 1kΩ는 1000옴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200 더하기 1000 이렇게 했을 경우 합성 저항은 166.66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167 정도로 쓸게요. 자, 그러면 합성 저항 R0는 이렇게 구해질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I1을 구하고 싶다. I1을 구하고 싶다 한다면 필요한 것이 R1 플러스 R2 그리고 R1이 아니라 R2고요. 그 다음에 I가 필요합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R2, R1, R2는 다 알고 있고요. 지금 전체 전류 I를 모르고 있죠. 그럼 전체 전류 I는 전체 전압 V와 우리가 구했던 R0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전압은 9V였고
167이네요. 얘를 계산해 보면 0.05 암페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구해볼 수 있겠죠. 200옴 플러스 1000 그리고 1000 곱하기 0.05고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0.041이 되네요. 그럼 우리가 바로 구하지 말고 KCL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자. KCL은 I는 I1 플러스 I2가 되어야 합니다. I는 전체 조유 0.05니까 해주고, 그 다음에 I1 0.041, 그 다음에 플러스 I2가 되죠. 그럼 얘를 이용해서 I2를 구할 수가 있는데, I2는 0.05 빼기 0.041이 되고요. 그럼 얘는 0.009 암페어가 됩니다. 그래서 KCL로 구한 거는 이렇게 나왔고요. 그럼 KCL 말고 우리가 배웠던 요 I2를 구하는 요 공식, 요걸 썼을 경우에도 KCL을 통해서 구한 것과 똑같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I2는 R1 플러스 R2 그리고 R1이고요. 그리고 I. 그래서 똑같이 공식을 한번 넣어보면, 공식에 숫자를 넣어보면 200 플러스 1000 그리고 우리는 200 전체 전류 0.05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얘를 구해보면 0.083 암페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소수점 밑에 값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근사적으로 비슷하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구했던 요 공식, 이론적인 거고요. 실제로 요거랑 똑같이 회로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구했던 요 수치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장비를 통해서 똑같이 수치가 나오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 중간에 있는 이 건전지와 저항을 연결할 수 있는 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건전지 200옴짜리 저항, 1kΩ짜리 저항이 각각 한 개씩 필요가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9V짜리 건전지가 있고요. 네. 그리고 얘는 건전지를 도선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커넥터고요. 얘를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 있는 두 개의 저항은 각각 200옴, 1kΩ짜리 저항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저항과 건전지를 연결할 수 있는 도선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요 멀티미터기, 네, 요 멀티미터기를 사용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일단 건전지 자체가 9V이기 때문에 이번처럼 교류 쪽을 쓰는 게 아니라 직류 쪽을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2V짜리 건전지이기 때문에 2V 범위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200V는 너무 크니까 20V로 이렇게 맞추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건전지가 몇 볼트인지 한번 재어보도록 하죠. 이렇게 도선이
플러스 선이 있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선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9.96 이라고 표시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쓰시고요. 그리고 저항이 있는데, 물론 저항이 B를 보고 저항값을 측정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장비를 이용해서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저항의 B를 보고 저항값을 알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장비를 이용해서 저항값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거는 1K옴이 최대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200옴보다는 조금 큰 2K옴을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어느 게 200옴짜리인지를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자, 측정 방법은 이렇게 하시고요. 저항은 극성이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를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왼쪽에 보시면 0.199라고 써있죠. 지금 우리가 킬로옴에 맞춰놨기 때문에 단위가 킬로옴이에요. 그래서 0.199 킬로옴이 나오고요. 0.199 킬로옴은 200옴과 같습니다. 그러면 얘가 200옴이네요. 이렇게 빼서 200옴, 그 얘는 당연히 그러면 1kΩ겠죠? 보시면 0.988 이렇게 나오고요. 0.988이니까 거의 1kΩ과 같네요. 그럼 얘가 1kΩ. 네, 이렇게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브레드보드라는 판이고요. 네, 요거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지금 이렇게 보이는 요 일직선, 이렇게 가로가 보이는 일직선이 있고 지금 중간 사이가 이렇게 흠이 파여져 있습니다. 여기와 여기 사이는 떨어져 있는 거고요. 즉 끊어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선 한 개, 여기서 여기까지는 둘 다 이어져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겁니다. 대신 여기랑 여기는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라고 적혀 있는 여기, 이렇게 한 줄, 여기는 전부 다 이어져 있는 거고요. 마이너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 있는 플러스와 여기 있는 플러스는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똑같이 여기 있는 마이너스와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마찬가지로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그러면 이게 떨어져 있고 붙어 있는지를 이 장비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도선에 연결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여기 있는 울림 마크로 이렇게 다이얼을 맞추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삐 소리가 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무언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삐 소리가 납니다. 자, 그래서 이 장비를 이용해서 여기랑 여기가 실제로 이어져 있는지를 볼 겁니다. 자, 그러려면 여기 있는 도선을 이용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이 도선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꽂고요. 그 다음에 이 도선을 여기다가 이렇게 꽂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랑 여기가 이어져 있다면 도선을 이렇게 접속을 했을 때 소리가 나야 되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한 칸을 이동해서 제가 이렇게 이동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소리가 안 나죠. 자, 마찬가지 다른 쪽도 연결을 해보면 소리가 안 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사이를 기점으로 해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꽂고 연결을 해보면 소리가 안 나죠. 즉 여기 있는 요 한 줄만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플러스는 어떨지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지점과 여기 있는 지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즉 여기랑 여기는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조금 어떨지 한번 볼까요? 아까 이동해서 마이너스를 보시면 마이너스는 지금 소리가 안 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즉 여기랑 여기는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플러스랑 여기 있는 플러스는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까요?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소리가 안 나고 있습니다. 즉 여기 있는 플러스와 여기 있는 플러스는 다 연결되어 있지만 위쪽에 있는 플러스랑은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도 마찬가지로 위쪽에 있는 마이너스랑은 떨어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랑 여기 플러스를 만약에 연결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랑 도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떨어져 있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연결했을 경우에는 소리가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 브레드보드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는 여기 있는 회로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여기 있는 이 회로를 브레드보드를 통해서 한번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9V 건전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9V 건전지는 플러스 쪽에 연결을 이렇게 하시고요. 마이너스는 당연히 이렇게 마이너스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측정을 했던 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점을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보면 네, 이 점이 지금 200옴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접어서 이렇게 꼽을 수 있게 만드시고요. 그럼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꼽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꼽습니다. 그럼 얘는 1kΩ이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꼽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중간 사이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 꼽는다고 해서 이 저항 다리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각각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있는 저항 이쪽과 여기를 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근데 브레드보드에서 여기랑 요 사이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으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자, 이렇게 연결을 했을 경우에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아래쪽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가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필요한 게 여기랑 건전지의 마이너스 부분, 여기랑 건전지의 플러스 부분을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여기랑 건전지의 플러스 부분, 그리고 밑에 있는 여기랑 건전지의 마이너스 부분,
네,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지금 이렇게 회선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실제로 장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했던 이론과 똑같이 값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로 전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렬로에서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지금 V, 즉 볼테이지가 걸리는 요 건전지랑 똑같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 저항하고 요 저항을 이렇게 측정했을 때 지금 거의 8.87V가 나오는 걸 알 수 있고요. 왼쪽 것도 이렇게 했을 경우에 8.8V 똑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류를 한번 재보자. 전류는 지금 보시면 이쪽은 전압을 잴 수 있는 거고요. 전류를 재기 위해서는 이렇게 암페어 쪽으로 바꾸시고 전류 단자를 전류 쪽으로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저항 쪽으로 흘러가는 I1 전류와 저항 2 쪽으로 흘러가는 I2 전류, I 쪽으로 흘러가는 전체 전류를 한번 실제로 한번 볼게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빼시고요. 그리고 여기를 한 개를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지금 이렇게 저항이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여기 중간에 있는 전류를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단자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중간 사이를 이렇게 끊고요. 측정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중간 사이를 이렇게 끄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측정했을 때 전체 전류 0.05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이 마이너스입니다. 자, 지금 측정기를 보시면 0.05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0.05가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얘를 빼고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고요. 이번에는 I1 0.041이 나오는지,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중간 사이를 이렇게 끊어야 되니까 그럼 저항의 한쪽 다리를 이렇게 제가 뺄게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개를 뺐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선을 한 개를 연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연결했을 경우에 지금 0.04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I2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죠. I2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리 한 개를 빼서 여기를 이렇게 끊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플러스고요. 이쪽이 이렇게 마이너스입니다. 해보면 0.01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측정한 결과값 0.09 또는 0.083 거의 흡사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걸 통해서 전체 전류 I를 구하셔야 되고요. 각각 I1, I2, I3 해서 구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구하셔서 제 계정 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할 거는 분류기고요. 분류기는 배열기와 함께 측정할 수 없는 전류값을 추가 저항을 이용해서 큰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이론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요 동그라미가 측정기예요. 측정기. 그리고 이 IA는 측정기 쪽으로 흐르는 전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체 전류고요. 실제로 추가적인 저항이 없다면 분류기의 흐름은 이렇게 단순화할 수가 있습니다. I가 곧 IA와 같겠죠. 그리고 만약에 전류를 측정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IR 공식에서 만약에 저항이 없다 그러면 전류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측정기 안에 내부 저항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RA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도 RA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요 R이 RA가 되겠네요. 그래서 V는 RA가 되고요. I는 RA분의 V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상태에서 장비가 만약에 완성이 되면 이 RA는 고정 상태가 되죠. 네. 장비를 새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RA는 고정 상태가 됩니다. 그럼 측정기 쪽으로 들어가는 전압에 의해서 I가 결정이 돼요. 그럼 전압이 올라가면 전류는 크게 증가가 됩니다. 그럼 이 RA 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커진다는 소리고요. 전류가 커지면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커지기 때문에 열이 많이 발생되고 그것이 화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를 약간 줄이면서 똑같이 원래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회로를 많이 사용합니다. 똑같이 여기에 추가적인 저항을 넣고요. 이 추가적인 저항은 RS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RS가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서 이 노드를 통해서 전류가 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흐르던 전류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죠. 전체 전류 I는요 IS 플러스 IA랑 같을 거예요. 앞에 있던 요 공식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요 IA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고 싶다면 그럼 우리가 여기 IA에 있는 전류를 구하고 싶다 라고 하면 요거를 좀 쉽게 바꿔보면 I는 I2 플러스 I1으로 한번 바꿔보고요. 그럼 여기가 I1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I2랑 같겠죠. 그러면 앞에 썼던 공식처럼 I1은 R1 플러스 R2 그리고 I1이기 때문에 R2 이렇게 하시고요. 전체 I가 됩니다. 여기 있는 회로와 연결해 보면 I1 쪽은 RA와 같고요. I2는 지금 RS랑 이렇게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가 R2이기 때문에 여기는 RS고요. 전체 전류 I. 네,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를 식을 I는 I1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얘를 다시 표현해보면 I1을 밑으로 보내고요. I2를 이렇게 해서 확 해놓고 똑같이
RA 플러스 RS, RS. 네, 이렇게 뒤집을 수가 있겠죠? 그럼 얘를 RS분의 RS 플러스 RS, RE.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랑 1, 1 이렇게 약분되고요. 얘는 전체적으로 1 플러스 RS, RE. 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I1, I는 1 플러스 RS, RE. 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의하실 거는 여기는 I1이 여기는 IA랑 같다는 거예요. 얘가 IA랑 같고요. 이렇게 보면 여기 있는 식과 똑같이 되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있는 RE, 여기 있는 RE는요 내부 저항이기 때문에 장비가 만들어지면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는 상태고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장비가 측정할 수 있는 전류가 1A짜리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100A짜리 전류를 측정하고 싶다. 그렇게 될 경우에 외부에 있는 이 RS 저항을 매수로 줘야지만 안전하게 측정이 가능한가에 대한 식이 요 식입니다. 만약에 RA, 즉 RA가 1A짜리 측정기예요. 근데 우리가 I를 100A를 측정하고 싶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RE, 즉 측정기의 내부 저항이 만약에 20ohm으로 이미 결정이 돼 있다면 공식에 넣어보면 네, 이렇게 써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얘를 한번 풀어보면 플러스 RS분의 20이고요. 그럼 얘는 99 RS 2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식을 바꿔보면 RS 곱하기 99 20이죠. 그러면 RS는 99분의 20이 되고 얘는 0.2가 되네요. 즉 무슨 소리냐, 만약에 1A짜리 장비로 100A를 측정하고 싶다면 여기 있는 내부 저항이 0.2ohm짜리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장비가 견딜 수 있는 전류량을 넘어서지 않고 측정할 수가 있다 라는 소리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관련되어 있는 예제와 그리고 오늘 시간 배웠던 내용을 정리하셔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